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나 압도적으로 공격하는데 왜 이란은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의 분석을 가지고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시나리오는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빨리 전쟁 끝내고 이란 정권 무너뜨리면 내부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요, 이란 전문가 발리 나스르가 딱 꼬집어서 말하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은요, 지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란은 안 무너지는 걸까요?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그들 머릿속 계산은 대체 뭔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처음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린 그림은 이거였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제거하고 중요한 시설도 폭격해버리면 알아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거다. 아주 빠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했죠. 근데 이란 생각은 완전 달랐던 거죠. 그들은 어차피 우린 잃을 거 많이 잃었고 고통 더 견딜 수 있어. 이런 입장이에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아예 미국의 계상법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스르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란이 지금 미국을 아주 꽉 물고 늘어지고 있어서 절대 쉽게 놔줄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가 더 센 무기 가졌나? 뭐 이런 화력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요,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이건 바로 인내력 테스트거든요. 이란 전략의 진짜 핵심은 완전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이란의 머릿속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더 큰 폭탄을 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누가 더 고통을 잘 참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아프게 버틸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결국엔 더 끈질긴 쪽이 이긴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 전력의 차이가 딱 보이죠? 미국이랑 이스라엘은 완전 100m 단거리 선수예요. 그냥 전력 질주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란은 정반대예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긴 호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 좀 맞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란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 그 전략적 판단 뒤에는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등장한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이 모즈타바라는 인물이 좀 특별해요.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 같은 권위?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딱 맞는 리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25년 동안 혁명 수비들, 그러니까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군부 지지가 엄청나다는 얘기죠. 게다가 아버지이자 전 최고 지도자가 비극적으로 죽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어떤 영웅적인 카리스마, 그런 걸 더해준 셈이 됐어요. 원래 미국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이란 내부가 더 똘똘 뭉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요. 물론이죠. 이란 사람들 정권에 대한 불만 엄청 많아요. 그건 여전하죠. 그런데 지금 밖에서 나라가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란 사람들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발리 나스르 말처럼 예전처럼 우리 편이냐 정권 편이냐 이런 단순한 흑백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데요. 전쟁 때문에 이란 사회를 나누는 기준선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쟁 전에는 너 정권 찬성이야 반대야?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 이 전쟁에 찬성이야 반대야? 즉 나라를 지킬 거냐 말 거냐는 더 큰 질문이 던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정권을 싫어하던 사람들조차 일단 나라는 지켜야지 하면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다들 국계 아래로 모여라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미국이 그토록 기대했던 대규모 민중봉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전력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아니 근데 이란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걸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란의 역사를 들여다봐야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왜 그렇게 깊은 불신과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1953년에 미국이랑 영국이 일으킨 쿠데타, 그리고 8년 동안 이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전 세계가 등을 돌렸죠. 거기에 47년 동안 계속된 제재까지. 이러니 핵심이 뭐겠어요? 아무도 믿을 놈 없다.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걸 뼛속 깊이 배우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길고 긴 고립의 역사가 오늘날의 이란을 만든 거예요. 외부 도움? 전혀 없이요. 미사일, 드론 같은 첨단 무기를 혼자서 다 만들어내고 전쟁 전략도 다 알아서 짜게 된 거죠. 말 그대로 DIY 국가, 뭐든지 셀프로 해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판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나스르의 분석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이란 제도부가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핵무기는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약속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는 겁니다. 착하게 평화적으로 핵 개발해서 세상이랑 협상하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실수였네. 돌아온 건 제재랑 전쟁뿐이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분석은 발리 나스르의 이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란이 세계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하나의 나라가 이 기나긴 분쟁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또 그 안에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불확실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